자, 슈트 라이트 미니 테스트 2의 12번부터 시작할게. 환경, 여기 보면 환경 통합의 원리 이렇게 돼 있거든. 특이한 표현이지. 환경 통합의 원리. 그래서 이게 환경 통합의 원리가 뭔지를 설명해 줘. 말하고 있는, 뭘 하고 말하고 있는 한 행동이 유발한다고 다른 행동들을 연쇄 반응에서 그래서 이게 환경 통합의 원리의 정의란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 정의 자체가 주제일 수 있어. 는 중요한 원칙이다. 변화의 예측에 있어서 지구 시스템의 변화의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 통합의 원리. 즉, 한 행동이 다른 행동을 유발한다는 원리. 이게 주제겠지. 주제문의 퀄리티를 다 갖고 있어. 예를 들어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도 역시 첫 문장이 주제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지. 만약 우리가 건설한다면 댐을 강에다가 자, a number of 많은 이란 뜻인 거 기억해야 돼. 많은 변화들이 발생할 거다. 가정법 과거. 가정문법은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종종 나오니까 챙겨두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연쇄 반응이야. 댐을 만들었더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더라. 이게 연쇄 반응.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시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 댐 건설도 소재가 될 수도 있어. 댐 건설이 미치는 연쇄 반응들. 요렇게 이제 주제가 바뀔 수도 있어. 퇴적물, 강을 따라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댐을 짓기 전에 는 갇히게 된다. 그 댐을 짓기 전에는 강에서 바다로 흘려갔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이고 바다인데 댐이 있어. 원래는 이게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막으니까 어떻게 여기 쌓이는 거야. 이 퇴적물이 갇힌다. 어디? 저수지에. 댐 이쪽이 저수지니까. 인과관계.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 보면 알겠지만 글의 흐름이 어떤 연쇄 반응이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순서 문제로 내도 되게 좋은 지문이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바다는 자, 그 다음 중요한 수거 deprive A of B. A로부터 B를 빼앗다. 이거 특이하지. 뭐뭐를이라고 해석되는 게 특이한 점이야. 그래서 퇴적물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해석해야 돼. 여기 이제 비치에는 여기 바닷가에는 퇴적물이 없는 거야. 왜? 여기 쌓이니까. 여기 막아가지고. 이게 첫 번째 결과야. 해안가에 퇴적물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결과, 이 빼앗김의 결과는 향상된 해안 침식이다. 왜 침식이 되겠니? 파도가 계속 때리니까. 파도가 때려. 막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겠지. 해안가가 점점 깎일 거야. 잇몸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다음 There being less sediment on the beach. 발음을 잘해야 돼. 주어 자리에 오는 동명사야. 있는 더 적은 퇴적물이 있는 것 바닷가에는 또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인과관계야 계속. 그래서 해안 침식 더 적은 퇴적물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해안가의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샌드 크랩이나 클램, 조개, 바닷개와 같은 어떤 이 모래를 사용하는 동물들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따라서 인과관계 댐을 짓는 것은 set off는 시작하다야. start라고 봐도 되겠지. 시작할 수 있다. a chain 연쇄 반응을 혹은 series of effects 여기 시리즈가 어떤 여러 개의 뭐 이런 거거든. 잠깐만. 일련의 효과 이렇게 네. 연쇄 혹은 일련의 효과.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떤 바꾸는, 뭘 바꾸는? 해안가의 환경을 바꾸는. 그 다음에 병렬이 what live there이 명사절이잖아. 그럼 이 명사랑 이 명사절이 병렬로 봐도 될 것 같아. 거기 살고 있는 것을 바꾸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일련의 효과들을 시작할 수 있다. 댐은 또한 바꿀 수 있다. 강의 흐름을 그래가지고 막을 수 있다. block A from ing.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막을 수 있다. 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인데 여러 가지 cause and effect가 연결돼 있어. construction of dam이 일단 cause겠지. 첫 번째 effect가 퇴적물이 없어져. 그 다음에 해안 침식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이 해안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여기서 얘기했던 피쉬에 대한 거가 예시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강의 흐름도 맞고.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서 주된 동기 종다양성의 상실의 는 포함한다. 즉, 뭐 때문에 종다양성이 사라지냐? 인간의 인구 성장, 그리고 국제 무역, 경제의 전문화, 그 다음에 침입종.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고 주제 정하면 돼. 그래서 뒷내용은 이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한 구체적인 또 설명이야. 그러니까 얘도 주제는 쉬워. 주제 벌써 나왔어.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어떤 과정으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인구 성장이든 어떤 과정으로 인구 성장이 종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냐. 역시 이것도 순서가 좋은 내용이라고. 아니 뭐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일치로 나와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주제는 끝났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 돼. 지속적인 인구 성장은 result in이 통째로 cause지, 초래한다, 유발한다. 증가된 수요를, 소비에 대한, 그리고 토지 개발에 대한 수요. 뭘 위해? 거주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럼 거주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 이제 자연이 파괴가 되겠지. 그러네. 논리가 복잡하진 않아. 그것은 또한 초래한다. 강화를, 농경의 강화를 뭐 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높은 음식에 대한 수요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인구 증가와 관련된 종다양성의 감소. 좀 큰 틀에서는 환경 파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국제무역은 또 어떻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냐, 이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국제무역은 기여한다. 종다양성의 감소에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처음 나온 내용이고, through가 중요하지 방법이니까. 질병의 확산, 기생충의 확산, 침입종의 확산. 이게 spread of랑 다 걸려있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네. 무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배를 타고 막 예를 들어서 쥐 같은 게, 원래 동양에는 만약에 쥐가 없었다고 쳐. 근데 서양에 있던 쥐가 동양까지 온 거야. 쥐가 헤엄쳐서는 못 오잖아. 걸어서도 못 오고. 근데 배 타고, 사람의 배 타고 올 수 있는 거야. 침입종 혹은 비토착종의 도입,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디로의? 지역의 생태계로의 는 pose a threat. 이거 통째로 외우면 돼. 위협을 가하다, 이런 표현이야. 가장 큰 위협들 중 하나를 가한다. 어디? 누구에게? 종다양성에게, 전 세계의. 그래서 이제
무역은 또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거는 또 연결돼. invasive species가 그럼 또 구체적으로 또 뭘 유발하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국제 무역 때문에 생긴 외래종의 도입은 또 어떤 걸 유발하냐? 경쟁을 유발한다. 토착종과에. 여기서 이제 병렬로서 나쁜 게 쭉 나오네. 경쟁, 포식행동,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 예를 들어서 독특한 수분 활동과 같은 누구 사이에 특정한 종들 사이에 곤충과 식물의, 쉽게 말하면 벌이 아닌 다른 게 어떤 게 와가지고 수분을 막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 동네의 어떤 습성과 맞지 않게. 어쨌든 이거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의 하위이면서도 또 다른 중요한 어떤 원인 제공자가 되는 거지. 이것은 위협할 수 있다. 토착종의 존재를, 즉 멸종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건강을, 뭐의 건강? 지역의 생태계의 건강을 뭐함으로써? 줄임으로써 미래의 진화적 가능성을, 그 다음에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을, adaptability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동의어로. 보다시피 구조가 간단하지.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주제는 쉽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거든. 이거는 그래서 일치불일치로 내기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